자,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사항은 공정 FMA와 관리계획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냐. 관리계획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관리계획서의 목적이 뭐예요? 뭘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관리계획서는? 3초 안에 답변 못 하시면 자동차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아니야. 3초 안에 답변해야 돼. 관리계획서는 뭘 관리해야 된다는 거. 뭘 관리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제품 특성과 공정 특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해당 공정에서의 제품 특성, 결정되는 제품 특성과 공정 특성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까? 관리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리 방법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양산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공정 FME에서 찾아내야 된다. 우리 리스크 분석했잖아요. 개발 단계에서. 그죠? 관리 계획서의 90%가 전부 다 공정 FME와 링크된다라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것들은. 볼까요? 한번? 그죠? 첫 번째, 우리 공정번호. 그죠? 여기 공정번호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구조 분석에. 그죠? 공정에 대한 작업 설명, 구조 분석과 기능 분석에서 나오죠. 그죠? 그 해당되는 공정의 설비에 대한 기계, 지그에 대한 거 어디 나와요? 여기 공정 기능 분석에 또 구조 분석에 C에서 나오죠. 6M, 4M. 실적으로는 4M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6M까지 연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 T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D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계되는 표준 문서 번호예요. 정말 칸이 작죠? 표준 문서 8자리, 7자리 될 텐데 칸은 제일 작아.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서는 공정관리 계획서에 여기에는 그냥 1년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관련 표준 번호는 어디다 적어? 맨 끝에다가 적기로 한 거예요. 맨 끝에다가. 비고란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번호는 없는 거죠. 그죠? 이 제품 특성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기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기능과 요구사항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공정에 대한 특성 어디서 나와요? 그죠? 여기 하위 수준의, 그죠? 특성에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특별 특성에 대한 거, 식별 표시 어디? 여기. 끌고 들어오는 거죠. 5단계에서.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방에 대한 공차. 이건 어디서 나와요? 여기 기능. 그 다음에 하위 기능.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H는 E에도 영향을 주고, 그죠? 제품 특성에 대한 스펙에, F도 제조 공정 특성에 대한, 그죠? 스펙이 틀리죠. 그래서 관리 계획서는 뭐야? 같은 칼럼에 이게 동시에 적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칼럼에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후의 정보가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야, 공정 특성에 대한 정보야.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 특성을 적으면 이건 비워둬야 돼. 공정 특성이 적히면 제품 특성 나가면 비워둬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걸 알죠. 이 정보가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인지 공정 특성에 대한 정보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측정 방법. 측정기, 어떤 측정기를 쓸 것이냐, 육안으로 할 것인지, 개수형으로 할 것인지, 계량형으로 할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출관리 방법에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에 대한 거, 크기, 주기에 대한 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은 공정 FME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죠, 사실은. 다루면 더 좋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예방관리 방법이나 검출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이 I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M이 없죠. 대응.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이 관리계획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바로 요 대응 방법이에요. 대응 방법. 리액션 플랜이라는 리액션 플랜.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리액션 플랜에 대한 것들을 조치하는 사람은 누구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관리자? 아니면 작업자? 누가 할 일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 리액션에 대한 대응 계획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요 리액션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경우에 리액션 플랜이 적용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자동차에서는 이것을 이상 발생 조치사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상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두 번 질문하죠. 그죠? 첫 번째 관리 계획서는 왜 우리가 뭘 관리하기 위한 것이냐? 그죠? 마지막에 다 모든 정보가 공정 FMEA에서 다 추적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리액션 플랜. 자동차에서는 이상 발생 조치사항이라고 적어놓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이상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상 발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경우에 이상 발생이라고 얘기하냐? 그죠? 이것도 모르면 자동차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야. 3초 안에 답변 못하면 딱 얘기해야 돼. 정답은 뭐예요? 여기 스펙. 제품 특성이 스펙을 벗어났을 때, 공정 특성이 관리 스펙을 벗어났을 때, 그죠? 정해진 스펙을 벗어났을 때, 그러면 그러한 정해진 스펙을 벗어나는 사항을 누가 가장 먼저 캐치하냐 이거죠. 공장장이? 생산부장이? 생산 스텝이? 그 벗어나는 것을 누가 먼저 확인하냐 이거죠. 누가 먼저 그 사항을 알 수 있냐 이거죠. 작업자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벗어났을 때 작업자가 해야 될 일을 적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어떤 거 적어 있어? 전부 다 비상 연락망만 적어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실적으로 그러한 이상 발생, 즉, 스펙을 벗어났을 때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하는 담당자가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이냐, 조치 내용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것을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하는 루트를 적어놓은 that's okay. 그러나 그거는 선택이야, 선택. 옵션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갈 내용은 저러한 이상 발생, 스펙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건 업종마다 또는 그 공정의 흐름마다 다 틀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는 재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소팅을 한다든지, 어떤 폐각시킨다든지, 그죠? 그 업종에 맞게끔 정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까도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 및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해압 시 반드시 FME를 꼭 챙겨보자. 그리고 습관화하자. 이게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여러분들의 관리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죠? 또 주기적으로 FMEA에 파악된 SOD 아시죠?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에 대한 등급을 고려해서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전개해보자. 그죠? 우리는 방금 전에 시정 조치에 대한, 그죠? 그런 어떤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우리가 접근해보자. 라는 거죠. 교재에는 없지만, 요 AIG VD에서의 과거의 RPN에 대한 것들을 AP, 액션 플라이어티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발생도와 검출도에 대한 레이팅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로우 리스크로 나누고
반드시 하이리스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경영진의 관심이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직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디움 리스크에 있는 이러한 노란색에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조치해 나갈 것인가. 지속적 개선 측면에서. 그죠? 그리고 이러한 FME 분석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정 조치와 최적화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서하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사실은 AIG VDA 핸드북에서는 마지막 단계, 이 7단계의 문서화 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들만 언급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전체적인 분석 수준에서 하이 리스크, 미디움 리스크, 로우 리스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적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죠? 하이 리스크에 대한 5개의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3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최적화 단계까지 가고 그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 미디움 리스크 중에서 5개 중에서 지금 이것도 2개 최적화하겠다. 그죠? 그렇다면 나머지, 그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최적화된 내용들이 어떠냐. 그죠?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 개선 활동으로 연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더 좋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연락처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